안녕하세요. 모터PD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의 국내 공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지난 24일 포르쉐 스튜디오 송파에서 열린 국내 미디어 프리뷰 행사를 통해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SUV인 마칸 일렉트릭의 프리프로덕션 차량을 국내에 공개했습니다. 2019년 포르쉐 최초의 순수 전기 스포츠카인 타이칸과 함께 전동화 시대를 알린 포르쉐는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두 번째 순수 전기차 마칸 일렉트릭을 통해 전동화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마칸 일렉트릭은 혁신적인 퍼포먼스, 포르쉐 드라이브 익스피리언스, 안정적인 디자인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제품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기술 워크샵도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마칸4와 마칸 터보를 전시했으며 800V 고전압 아키텍처를 갖춘 최신형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 포르쉐 고유의 퍼포먼스, 스포티한 차체 비율과 주행거리 확대를 위한 공기 역학 기술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퍼포먼스부터 살펴볼까요? 런치 컨트롤 작동 시 마칸4는 408마력, 마칸 터보는 639마력의 오버부스트 출력을 발휘합니다. 최대 토크는 각각 66.3kgm, 115.2kgm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에는 마칸4가 5.2초, 마칸 터보는 3.3초가 소요되며 최고 속도는 각각 시속 220km, 시속 260km라고 합니다. 전기 모터는 차체 하부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로부터 총 100kWh 용량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최대 95kWh를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전압 배터리는 포르쉐가 800V 아키텍처를 탑재해 새롭게 개발한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의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DC 급속 충전 출력은 최고 270kW이며 급속 충전기 사용 시 약 21분 이내에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르쉐는 뛰어난 효율성을 실현하고 에너지 회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신형 PSM 영구자석 전기 모터를 차체 앞축과 뒤축에 배치했는데 전자제어식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는 런치 컨트롤과 함께 거의 실시간으로 토크를 배분한다고 합니다. 마칸 특유의 성능과 편의성 사이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위해 투밸브 댐퍼 기술, 에어 서스펜션, 리어 엑셀 트랜스버스 록, 그리고 포르쉐 최초로 조향각을 최대 5도까지 조절 가능한 리어 엑셀 스티어링을 포함한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또한 고유의 디자인 DNA를 첨단 공기역학 기술과 결합해 주행거리를 최적화하고 포르쉐 액티브 에어로 다이나믹 덕분에 뛰어난 유선형 바디라인까지 갖췄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스펙인데요. 마칸4와 마칸 터보는 전장 4784mm, 전폭 1938mm, 전고 1622mm, 휠베이스 2893mm로 국산 차량인 제네시스 GV60보다 살짝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마칸4가 387마력, 마칸 터보가 584마력이지만 런치 컨트롤 사용 시 오버부스트 출력 기준 각각 408마력과 639마력을 발휘하고요. 최대 토크는 마칸4가 63.3kgm, 마칸 터보는 무려 115.2kgm라고 하네요. 주행 가능 거리는 각각 516에서 613km, 518에서 591km로 상당히 준수한 수준의 전비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칸의 디자인을 살펴볼까요? 마칸은 스포티한 차체 비율과 쿠페 타입의 바디라인을 지니고 있는데요.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낸 비율과 포르쉐 디자인 DNA에 힘입어 더욱 역동적이고 지배적인 이미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대 22인치 휠을 장착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앞뒤의 타이어 사이즈가 서로 다르다고 하며 이전 모델 대비 86mm 늘어난 휠 베이스는 짧은 앞뒤 오버행과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헤드라이트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4포인트 주간주행 등을 내장형으로 적용해 차체 너비를 강조하는 상부의 평면 라이트가 한 부분을 구성하고 옵션인 매트릭스 LED 기술을 탑재한 메인 헤드라이트 모듈이 나머지 한 부분으로서 살짝 낮은 위치에 자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르쉐는 주행 가능 거리의 확대를 위해 포르쉐 고유의 디자인 DNA를 첨단 공기역학 기술과 결합했다고 하는데 포르쉐 액티브 에어로다이나믹 덕분에 0.25라는 엄청난 공기저항 개수를 실현했습니다. 마칸 일렉트릭에 적용한 이 같은 공기역학 기술은 주행 가능 거리를 늘려줄 뿐 아니라 전력 소모도 줄여주며 PAA 시스템은 어댑티브 리어 스포일러와 프런트 에어 인테이크의 액티브 쿨링 플랩, 완전히 밀폐한 차체 하부의 개폐형 커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네요. 헤드라이트 모듈 아래에
에어 커튼과 높이를 낮춘 프론트엔드는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며 또한 차체 후면부에서는 수평으로 다듬어낸 가장자리와 비스듬히 배치한 디퓨저가 강력한 공기역학 효율성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포르쉐의 두 번째 순수 전기차 마칸 일렉트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PD 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카 인테리어가 적용되어서 마칸은 이전 모델 대비 더 하이퍼포먼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어노브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마칸 인테리어의 큰 변경점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일단 메인 클러스터가 12.6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변경되었고 87인치의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변경되었으며 이번 마칸의 가장 큰 변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10.9인치 중앙 디스플레이와 10.9인치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운전자 편의 기능 관련된 개선 항목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에 있는 기어 노브가 핸들 우측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 외에도 컨트롤 노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담당하는 저 컨트롤 노브의 운전자 편의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키로 돌리던 방식에서 버튼식 시동으로 변경되었고 앰비언트 라이트에 운전자 편의 기능, 운전자 보조 장치가 추가되는 등 인테리어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6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부터 어떤 부분들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마칸은 아날로그 기반의 디스플레이로 굉장히 작은 디스플레이만 오른편에 들어가 있어서 제한적인 정보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신형 마칸부터는 이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하이라이트 될 수 있는 기능은 3D 주행 보조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중간에 보시다시피 3D로 차를 띄워서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총 8가지 항목이 디스플레이됩니다. 그 8가지 항목까지 디스플레이되는데 종류는 3가지입니다. 사람, 물체, 그리고 차량. 이 항목들을 표시하게 되면 앞에 도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앞에 도로가 교차로인지, 앞에 도로가 코너인지, 아니면 직선 도로를 달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3D 클러스터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커져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PCM에서 지도를 만약에 켜서 경로를 탐색을 했을 때 그 지도를 그대로 메인 클러스터에도 불러와서 운전 도중에 눈을 떼지 않고도 지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로를 설정했을 경우 경로가 그대로 표시되면 내가 몇 킬로의 속도로 가고 있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클러스터와 다르게 디지털 클러스터는 내용을 자유자재로 변경해서 볼 수 있는데요. 총 왼쪽, 오른쪽, 이렇게 3가지 디스플레이로 표시되며 각각 5가지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87인치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7인치 사이즈가 되면서 앞에 도로에 즉각적으로 어떤 정보가 표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시는 것처럼 차선 유지 장치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차선을 이탈하려고 할 때 이 차선 이탈 경보가 울린다든지, 앞차와의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멀어질 것인지, 그리고 앞차의 마킹을 통해서 현재 차가 어느 정도의 거리로 앞차와의 거리를 인식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디지털 클러스터 정보, ACC 거리 세팅,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앞차와의 거리 마킹, PCM 내비게이션과의 연동 등 이런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더 도로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이죠.
새로운 컨트롤 레버입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디스플레이에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하게 되면 저 레버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정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아무래도 도로를 보는 시간보다 클러스터에 눈을 뜨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겠죠. 방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연동되어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저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했을 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정보가 시각적으로 표시되어 운전자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이 외에도 PCM을 통해서 더 이상 노브로 조정할 필요 없이 터치로 한 번에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운전에 집중을 해야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더 운전자 편의 기능이 추가된 것이죠. 운전자 보조 장치는 여기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 남았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에 어떤 식으로 운전자 보조 기능이 탑재되었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 보셨나요? 한 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좌측에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차가 바로 옆에 와 있을 때는 빨간색 전멸등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가 뒤에서 접근하고 있을 때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앞쪽으로 다가오면서 운전자한테 차가 다가오고 있다는 정보를 주고, 차가 바로 옆에 있을 때는 운전자한테 내리지 말라는 빨간색 전멸등을 통해 경고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차와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해서 포르쉐 최초로 적용된 커뮤니케이션 라이팅이라는 기능이 마칸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총 56개 LED로 구성된 이 커뮤니케이션 라이트는 총 4가지 상황에서 작동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모티브, 두 번째는 경고, 세 번째는 피드백, 그리고 네 번째는 인포테인먼트 모드에서 발동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모드에서 어떤 상황이 발동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모티브 모드입니다. 마칸의 웰컴 라이트라든지 런치 컨트롤 모드 활성화 시에는 이런 이모티브 모드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작동되게 됩니다. 마칸의 포르쉐 런치 컨트롤은 포르쉐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덴티티 중 하나입니다. 포르쉐는 런치 컨트롤을 최초로 적용한 회사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시연 행사에서 런치 컨트롤을 중요하게 보여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런치 컨트롤의 아이코닉함과 마칸의 이모티브함이 만나 더 새로운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고 관련입니다. 차선 변경 어시스트,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차가 다가오고 있을 때 저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차선 변경을 할 때 어떤 앰비언트 라이트가 작동되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차가 옆에 있을 때 운전자한테 내리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는 등 여러 가지 경고 기능을 앰비언트 라이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 모드입니다. 피드백 모드는 운전자가 핸들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했을 때 내가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포테인먼트 모드입니다. 인포테인먼트 모드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통해 보이스 파일럿을 시각화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 보이스 파일럿을 시각화시켜주는 게 신형 마칸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보이스 파일럿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와 조수석, 이제 각각 스피커가 하나씩 들어오게 되어 보이스 파일럿이 어느 위치에 사람이 얘기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령을 이행하는 방식은 먼저 말한 사람의 명령을 이행하게 되었으며, 이제 운전석에서 얘기했을 때는 운전석의 앰비언트 라이트만 작동하고 조수석은 꺼진다든지, 반대로 조수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운전석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꺼지고 조수석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활성화되는 등 어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PCM의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덕분에 처리 속도가 빨라져 가능해진 것인데요. 이번 포르쉐에는 최초로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적용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시스템 덕분에 포르쉐에서는 앱센터라는 기능이 생겼고 이 이후에 새로운 기능들의 대응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동승석 디스플레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와 동승석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동일한 것을 확인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인포테인먼트와 동승석 디스플레이 둘 중 하나에서 어떤 앱을 다운받더라도 두 가지 화면에서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 동승석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운전자가 운전을 시작할 경우에는 동승석 디스플레이는 프라이버시 모드라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동승석에서 영화를 보거나 미디어를 제어하거나 내비게이션 같은 기능을 제어하더라도 운전석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앱센터를 부각시켜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앱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앱센터부터는 현재 국내에 적용되는 앱은 아직 컨펌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적으로는 약 30개 정도의 앱이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유튜브 그리고 틱톡 그리고 타이달 음악 스트리밍 앱 같은 앱들이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앱센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차량을 조금 더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홈페이지 화면을 정말 운전자가 자주 사용하는 앱으로만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다운받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앱이 있다 그러면은 앱 폴더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처럼 안 쓰는 앱들을 모아둘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포르쉐 UX가 적용되어서 이전 인포테인먼트와 동일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PCM이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바로 새롭게 개발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입니다. 이전에는 아날로그 시계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스포츠 크로노에는 랩타임을 측정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랩타임뿐만 아니라 앱으로 인테그레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랩타임뿐만 아니라 텔레메트리를 기록을 하는데 새로운 드라이브 루트, 내가 평소에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루트가 있다면 그런 것을 저장할 수도 있고 랩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포르쉐 트랙 프리시전 앱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스포츠 모드에서 포르쉐 스테빌리티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차량의 셰시 시스템이나 서스펜션 모드를 이전에 운전했던 랩 분석에 기반하여 조금 더 운전자에게 맞는 세팅으로 변경해주게 됩니다. 사운드 시스템에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번에 마칸에 들어가는 새로운 사운드 시스템은 두 가지입니다. 보스 시스템과 부메스터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각각 새로운 모드가 이번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보스 시스템은 최대 14개의 스피커 그리고 710W의 출력을 내주는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보스에는 에코 모드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에코 모드는 말 그대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해주는 기능입니다.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리어 스피커와 뒤에 서브 우퍼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코 모드를 켜게 된다 하더라도 통화나 내비게이션 음량 같은 음성에 관련된 소리는 병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부메스터 3D 하이엔드 서라운드 시스템입니다. 이 부메스터 시스템은 21개의 스피커가 있으며 최대 1470W까지 출력을 내보냅니다. 부메스터에는 드라이버 모드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드라이버 모드는 베이스와 공간 음향을 드라이버에게 최대한 몰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보스에서 적용 가능한 에코 모드는 부메스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메스터에서 에코 모드를 활성화한 후 드라이버 모드까지 활성화할 시에 리어 스피커가 켜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음향 덕분에 에코 모드를 켜지 않은 것과 같은 사운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카는 새로운 개인화 옵션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일단 13가지 스탠다드 컬러와 59가지 스페셜 컬러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인테리어에 여러 가지 색깔들을 추가할 수 있고 휠 색상을 추가하는 등등 개인화 옵션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외장 외에도 실내 내부에서도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일단 매트를 선택했을 때 소재는 어떤 소재로 할 것인지, 이제 겉에 테두리에 소재를 가죽으로 할 것인지 일반으로 할 것인지, 스티칭은 무슨 색으로 할 것인지, 만약에 내가 개인화로 레터링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레터링을 넣는 포르쉐의 익스클루시브 마누팍투어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에서 직접 보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으며,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에 들어갔다는 뜻은 모든 사람들이 포르쉐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 포르쉐의 힘을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이제 새로운 전용화된 마칸에서 어떻게 보면 찾아보는 재밌는데요. 물론 이제 모든 포르쉐사들은 911을 나누고 싶어 하죠. 그래서 911 이어 엔진이 뒤로 쭉 떨어지는 저희 경우는 이제 플라이가 있는 부분이 신형 전동화된 마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내연기관 차량과는 달리 앞쪽에 엔진이 삭제가 되면서 저희 투도어 스포츠카와 마찬가지로 빼면은 솟아있고 동네에서 그보다 낮게 매끄럽게 떨어지면서 굉장히 투도어 스포츠카의 역동성을 디자인에서 도움이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르쉐 차량에서는 처음으로 익숙한 위치에 있는 이 헤드라이트 자리에는 주간 조절등과 배한테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는 벙커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낮이나 밤에도 포르쉐 포인트를 강렬하게 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헤드라이트 성능을 특히나 이제 이번 마칸에서는 이전 세대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던 매트릭스 사양까지 마칸 터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양 모델들에서는 헌트 사양을 제공해서 더욱더 그런 야간 주행에도 도움을 드리고 더욱더 훌륭해진 스타일마저 같이 챙기고 있죠. 차량을 후측면에서 보실 때 측면에서 잘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역시 마칸의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밑에 보시는 사이드 블레이드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지금 이 차량의 경우에는 이제 터보 차량이고 터보라인 득하다가 들어가 보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디 컬러라든지 카본 같은 소재라든지 등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죠. 마칸의 디자인 특징인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약 15년 전에 있었던 918 스타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퍼카였던 해당 차량에서 디자인 구조를 차용해서 마칸의 모델 선택 사양 또는 모델에 따라서 기본이라는 또 다른 모습 디자인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낮게 떨어지는 플라이 라인을 또한 강화하는 디자인으로서 이 차량은 SUV에도 불구하고 흔치 않은 플레이기스 도어를 선택을 해서 날렵하고 예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 22인치 사양부터 최대 이제 22인치까지 선택이 가능해서 디자인적으로 멋있을 뿐만 아니라 고성능을 또한 지능으로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칸은 또한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입체적으로 대담하게 디자인된 휠이라는 제품을 했었는데요. 이제 새롭게 전동화된 마칸에서는 다른 현재 포르쉐 패밀리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하나로 이어진 입체적으로 디자인된 3D 필름 스트립이 마칸 스타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층에서 보신 차량과 지금 여기 5층에 있는 차량은 마칸 터보 차량이에요. 화면에 보시는 차량 두 개 중에 우측에 위치하는 차량이 되고요. 이 다음 워크샵으로 또 한층 내려가시면 4층에 있는 차량을 보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좀 다양한 차량을 실제로 보실 수 있도록 아래층에는 이 마칸 포어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면에서 보실 때 바로 이제 디자인을 차량 부분은 이 범퍼를 가로지르는 이 가로 라인에 유무를 통해서 터보 사양이나 마칸 포어 사양이나를 알아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후면에서 보실 때는 이제 마칸 포에 적용된 기본 범퍼와 마칸 터보에 적용된 중간 에어로다이나믹 성능을 강화한 요소가 들어간 범퍼를 통해서도 차량을 멀리서도 구분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 4월에 파나마라 행사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파나마라를 기점으로 그때부터 새로 나오는 차량들에는 기존에 이제 이게 포르쉐 어떤 차량이지? 가끔 가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 지금 또 그런 디테일한 요소 중에 하나로 크레스트가 터보 나이트 컬러가
새로 적용됐습니다. 흑백으로 들어있죠. 이 차량 보시면은 요소에 터보라이트 카메라가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만으로도 이 차량은 터보 차량이다 이런 것도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고, 카메라와 같은 논리로 터보 차량에는 이제 더 이상 모델명이 들어가지 않고 터보만 들어가 있는 모델들은 마칸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포르쉐 또 신차 행사에 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는 이런 사이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되게 흥미롭게, 저도 이제 흥미롭게 바라본 부분이 있는데, 이번 마칸에는 사실 이 휠베이스가 전 세대와 다르게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휠베이스 얘기 잘 안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저희 차들은 모든 포르쉐 차들은 해당 세그먼트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이런 다이나믹, 코너링 성능, 스포츠카로서의 완성도가 중요한 휠베이스 늘리는 거 저희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거의 세대가 바뀌고 늘어나지 않는데, 직전 세대에 비해서 처음으로 마칸이 86mm나 늘어났어요. 느낌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이즈는 하이엔보다 겨우 2mm 짧은 수준입니다. 거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전기차로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휴대폰 요소, 또 그리고 배터리 위치 분들은 그 휠베이스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물론 실내 공간에서도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고 적재 공간에서 상당한 향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좀 전에 얘기했던 스포츠성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으니 뒤에서 좀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늘어난 휠베이스에서 감 잡으신 것이 실내 많이 못 맡으셨고요. 적재 공간도 함께 더욱더 강화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이제 기존 내연기관 마칸의 트렁크 기본 사이즈가 488L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트렁크 하단까지 포함한 공간인데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제 모델 40L로 늘어났고요. 오디오 사양이 이제 오디오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된 마칸 터보의 경우에는 트렁크 이제 하단 공간, 아래 공간이 삭제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480L가 기본 용량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시는 부분이 480L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기존 엔진을 달고 다니는 동안은 하단 공간을 포함해서 488이었거든요. 여기 뭐냐면은 트렁크 용량이 거의 50L 이상이 늘어나는 셈이고, 사실 또 전기차가 되면서 좋은 점은 역시나 이제 앞쪽에도 트렁크가 추가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84L 공간을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오디오 옵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최대 600m 중반 정도의 용량을 총 적재 공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터 수로만 치면 거의 하이엔에도 육박하는 그런 넉넉한 필요에 따라서 적재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내연기관 마칸인데도 특히 이제 이런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견인고리를 사용해서 트레일러를 뽑아다든지 자전거 같은 짐을 이제 견인고리에 뽑아다니는 점이 중요할 텐데, 내연기관 때와 마찬가지로 순수전기 마칸에서도 최대 2톤까지 트레일러 견인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대적 활동이라든지 많은 짐을 끌고 가야 될 때 부분에서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능력입니다. 외관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인테리어에서 보시면 이제 최신 포르쉐 차량들에 적용되어 있는 이제 저희 포르쉐 드라이버 익스피리언스가 마칸으로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완전히 디지털화된 커브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모니터, 그리고 이제 동승성 모니터가 추가로 제공이 되고, 물론 동승성 모니터는 옵션 사용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 사실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전 포르쉐 세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센터 콘솔 부분인데요. 기존 특히 이제 내연기관 마칸의 경우에는 이제 1세대 때는 버튼이 쫙 있었던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최신 모델에서는 이제 터치식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또 이제 처음으로 포르쉐를 접하면서 마칸 선택하실 때 수납 공간이 좀 어디 없냐라고 궁금하시는 분이 이번에 이제 마칸에서는 수전기차가 되면서 이 하단 부분을 전체를 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센터 콘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타이칸도 전기차는 타이칸 이런 거 없던데 하실 수 있어요. 타이칸과 좀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한 후반부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공통 디자인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이제 마칸도 포르쉐의 차량 모델 라인 중에 하나로서 그런 어떤 우리가 항상 모터스포츠 헤리티지가 있잖아요.
돌리는 키는 사라졌지만 차에 시동을 감당하는 전원 버튼은 여전히 왼쪽에 위치해서 차량이 모터스포츠에 뿌리를 두고 있는 브랜드의 차량이라는 것을 여전히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더 이상 어떤 변속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918 스카이더부터 내려오는 이 스티어링 휠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셀렉터 레버, 저희 최신 차량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스티어링 휠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로 이 차를 전환하면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역시 성능은 중요하지만 효율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근데 이제 효율을 챙기기 위해서 전기차에서 중요한 부분은 역시는 이제 공기 저항 부분이죠. 포르쉐는 원래 굉장히 그런 어떤 높은 수준의 행동 시범으로 유명하잖아요. 마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내연기관 쓰고 있을 때는 공기 저항 개수로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0.35의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제 전기차로 변경된 마칸은 공기 저항 개수 대폭 낮춘 0.25라는 굉장히 날렵한 스포츠카와 같은 타이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의 공기 저항 개수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잘 아시는 이런 가변식으로 움직이는 기브 타입의 프린트라든지 또는 에어로 휠들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고 또 다양한 생산사를 갖고 있다는 점. 그 외에도 이제 완전히 밀폐에 가깝게 만들어진 언더라드 패널 등을 통해서 공기가 최대한 흘러나가게 하면서 동시에 쿨링이 필요한 요소들, 예를 들면은 이제 차량에 이제 쿨러들이 정확히 위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빠져나가는 또 여전히 해당 세븐 스포츠카로서 브레이크의 쿨링 등등도 요즘 잘 챙기고 있는 그런 디테일 요소들과 함께 공기를 잘 가루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처음에 이제 개발이 알려졌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룹 차원에서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 PTE라고 일컫는 플랫폼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계시는데 이제 이 플랫폼을 사용한 첫 번째 차량이 바로 이번 마칸 일렉트릭 차량입니다. 타이탄으로 이미 잘 알려진 800V 아키텍처를 사용하고요. 저희 800V를 사용한 이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강력한 성능, 주행 성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충전 성능, 빠른 성능을 추가하기 때문에 800V를 사용하기 때문에 잘 보시죠. 사실 마칸은 이미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와 SUV라고 보여지지 않는 굉장히 재미있고 강력한 주행 성능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이제 전기차가 되면서 얻은 추가적인 이점은 아시는 것처럼 가장 무거운 배터리 단단히 배치가 되면서 이미 잘 달리는 스포츠카인 마칸의 무게 중심이 추가로 13cm가 더 낮아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수치만 가지고도 더욱더 우수한 주행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정도로 잘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 하나죠. 물론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넉넉한 총용량 100kW씩 그 중에서 이제 실제 사용 용량이 5%까지 95kW의 넉넉한 배터리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행 거리 부분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죠. 이번에 사용된 배터리의 경우에는 타이탄과는 약간은 다르게 차량이 그룹에 플랫폼이 때문에 총 12개의 모듈이 장착됩니다. 그리고 각 모듈 안에는 15개씩의 흔히 말하는 각형 셀, 프리즈마틱 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씩 12개의 모듈입니다. 180개 셀을 이용해서 800V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800V 시스템을 사용하는 덕분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초급속 충전기, 800V 초급속 충전기에서는 이 차량은 최대 270kW의 전력으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즉 270kW로 충전할 경우에는 10%부터 80%까지 급속 충전의 기준이죠. 충전하는 데 소요 시간이 단 21분, 상당히 빠른 수준입니다. 저희가 타이탄을 처음에 발표했을 때 스펙이 25분 충전이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빨라진 충전 속도를 경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270kW는 이미 타이탄에서 기존에 알려진 수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빨라고 하실 텐데 그 비밀은 바로 초급속 충전이 200kW 이상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칸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55% 정도 충전될 때까지도 초급속 내력이 200kW 이상의 충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먼저 소개해드린 저희의 첫 번째 타입은 더 빠른 충전 속도가 가능해지죠. 물론 초고속 충전기가 전국에 막 거의 여기저기 다 깔려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흔히 말하는 이제 급속 충전기는 400V 시스템을 이용하는 충전기들이 대부분입니다. 400V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이제 135kW의 충전 출력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완충까지 33분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이번 마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충전 관련 기술 중에 하나는 기존 저희 전기차에서는 사실 400을 사용할 때는 400을 800으로 승합을 시켜서 배터리를 충전을 시켰었는데요. 마칸의 경우에는 충전기가 400을 준다면 400을 그대로 받아서 배터리를 두 개로 쪼갠 것처럼 인식을 하고 두 개의 배터리를 400으로 그냥 충전하는 그런 기술을 이번에 처음 적용했기 때문에 충전과 관련된 장치가 조금 더 간소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전기차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가장 권장되기도 하고 편리한 방법은 역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꽂아놓거나 출근하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꽂고 올라가는 흔히 말하는 집밥, 회사 밥이 가장 편리한 방식이죠. 만속 충전의 경우에는 최대 11kW를 11kW 충전재로 이용할 수 있는 사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많이 깔리는 만속 충전기의 충전재료는 7kW이기 때문에 그 사양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요. 추가로 여러분들이 폴리스 센터에 방문하실 때 설치되어 있는 급속 충전기 외에 만속 충전기들은 이미 저희가 17.6kW 요즘 흔히 하는 중속 충전기에 해당하는 그런 스펙의 충전기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충전기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거의 방전에 가까운 상태부터 완전 100%까지 충전하는데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면 이 차량을 다 충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차량의 이제 후방, 뒷좌석, 아니 뒤쪽으로는 새로운 통합 전원 박스, 인테그레이티드 파워 박스라는 것이 새롭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하는 일은 차량을 충전할 때 주는 800V를 가지고 차량을 충전시키는 역할, 또 그리고 차량 내에서 필요한 12V 전원을 이용하는 전자장비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12V로 맞춰주는 역할, 그리고 차 안에서 필요한 그런 고전압을 이용하는 히터의 역할 등 여러 가지를 하나의 박스에 통합을 했습니다. 이 유사한 장치가 타이타임의 앞쪽에 있었거든요. 마칸에서는 이 장치가 뒤쪽에 설치가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충전구 위치도 함께 이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전구 위치가 좌우 양쪽에 차량 후방 위치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주차 충전 환경에서는 또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아닌가. 아무래도 후방 주차를 더 많이 하시게 되기 때문에 충전 환경에 있어서 더 좀 편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 제가 생각에 더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배터리 충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이 차량이 이제 모터로 구동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 스펙도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하는 마칸4와 마칸 터보 두 가지 차량은 굉장히 높은 추가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전륜에 사용되는 바퀴를 돌리는 모터는 기본적으로 같은 스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SM, 즉 연구자석 동기식 모터가 공통 적용이 되어 있고 210과 100이라는 숫자는 모터의 크기예요. 지름이 210, 그리고 모터의 길이가 100mm에 해당하는 모터가 장착이 되어서 해당 모터는 P양의 펄스 인버터, 모터를 제어하고 구동하는 인버터에 350A 공의 인버터를 가지고 있는 전륜을 돌리는 모터를 함께 장착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의 성능 차이는 짐작하시는 것처럼 후륜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칸4의 경우에는 전륜 모터와 지름은 같지만 길이가 이제 2배가 긴 훨씬 더 강력한 모터를 장착을 하게 되고 해당 모터는 480A 운영의 인버터로 구동을 하게 되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마칸 터보의 후륜 모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 굵고 그리고 조금 더 긴 사양의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강력한 힘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900A 운영의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마칸 터보의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PTB 플러스 토크 배터리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높은 출력을 특히나 이제 코너링 같은 상황에서 더욱더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게 마칸4와 터보의 차이점이죠. 물론 내연기관 차량과는 달리
동력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사륜 구동 방식은 어차피 전기차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전기차의 사륜 구동 방식에서 굉장히 훌륭한 자동차를 끊는 점은 마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동력에 대해 그런 어떤 배분, 동력이 더 필요한 쪽에 동력을 더 쓴다든지 동력이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은 쪽에 동력을 덜 쓰는 그런 전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5배가 빠르다고 하는데요. 마칸이 10mm 초 안에 그런 어떤 동력을 배분에 필요한 그런 계산과 실행을 모두 마치게 되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터보의 경우에는 이 기차축에서 구동력을 좌우로 필요에 따라서 한쪽으로 완전히 몰아줄 수 있는 배분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토크백크인 플러스가 기존 내연기관 마칸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는 컴퓨터에 있는 터보에서는 이제 기본 사용을 제공하고 있고요. 사실 이 휠베이스가 상당히 길어진 만큼 코너를 좀 둔하지 않을까? 토크백크인 플러스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너를 지니까 코너를 탈출할 때 동력의 배분을 통해서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코너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차가 스포츠카라는 점은 무게 배분 자체에서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기차이고 또 그룹사의 플랫폼 사용이기 때문에 무게 배분을 굉장히 좀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자유를 이용을 해서 뒤쪽을 더 무겁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다른 차량과도 다른 세팅인데 마칸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뒤를 더 무겁게 해서 아시잖아요. 앞쪽은 가볍고 뒤쪽은 묵직하게 눌러줌으로써 가속력 그리고 제동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스티어링을 가볍게 만드는 것에서 기본적인 무게 배분에서도 이런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길어진 휠베이스의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마칸에는 제공하지 않았던 잘 아시는 이제 뒷바퀴 조절 리어 열쇠 스티어링을 차량 외부에서 마칸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차량 선택사양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길어진 휠베이스의 대응뿐만 아니라 또 저희 다른 차들과의 차이점이죠. 저희 보통 이제 3도 정도로 운전자가 막 뭐야? 라고 느끼지 않게 굉장히 어떤 그런 나이스하고 어떤 느낄 수 없는 수준에서의 운전을 도와주는 3도 정도의 조정을 하던 것이 마칸은 이제 5도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어찌 보면 여전히 마칸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버전이 폴리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차량을 조금 더 어찌 보면은 특히나 이제 많은 이용자분들이 보시면서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고속 주행에서 더욱더 안정적으로 차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서 최대 5도 있는 조형력을 가진 ES 스티어를 마칸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카리에 파나메라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TAS, 자,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이지만 가변식 이 댐퍼가 들어갈 때 기존에 이제 밸브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밸브 2개로 댐퍼로 마칸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투 밸브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이제 물론 기존에 저희 가변 댐퍼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좀 편안한 승차감, 스포중이 필요할 때는 굉장히 단단한 승차감 차이를 넓히는데 투밸브가 되면서 이 편안한 쪽, 컴포트 쪽의 승차감을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준 거죠. 그런 고급 사양이 이번 이제 약한 일렉트릭으로 동일하게 터보 같은 경우는 기본 그 선택 사양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설명드린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압축하자면은 전동화 차량을 보면서 굉장히 강력해진 출력 보실 수가 있어서 강포의 경우에도 이미 400마력에 육박하는 출력 그리고 정차시에 빠른 출발을 또 운치 컨트롤 출력 4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칸 터보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러한 크기의 차들이 찾아보기 힘든 600마력에 이르는 강력한 출력, 운치 컨트롤을 이용하시면 40마력 정도에 이르는 굉장히 강력한 출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속 성능 자체가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 마칸의 기본 모델에서는 사실 시속 100km로는 5초 이상 기록했었는데 현재 기본 모델에는 마칸 버전이 5초 초반대 누가 보아도 이 정도면 진짜 스포츠카 아닌가? 무슨 그런 제품 마칸 터보의 경우에는
3.3초라는 굉장히 놀라운 가속 성능. 참고로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차량들 중에 요거는 이제 가장 비슷한 수치가 구일의 GTS이죠. 구일의 GTS가 4.4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발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에서는 흔치 않은 굉장히 높은 최대 속도 또한 보실 수가 있게 되죠. 확실히 프레스차는 항상 남들을 이거는 아우토바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굉장히 적당한 사이즈의 SUV임에도 불구하고 아우토로 올라가면 엄청 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악한 순수 전기차로 반영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가장 궁금하신 이제 주행 가능 거리는 아직은 이제 국내에 입증할 수는 없지만 WLTP 기준으로 600km 전후 정도 변속 거량이 아마 비슷한 차들과 비교를 통해서 상당한 주행거리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이 차량은 어디에서 바라보아도 바로 포르쉐를 알아볼 수 있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포르쉐 뒤에 적용이 되어 있는 중에서도 악한 고객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한 아칸이 전기차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차량은 스포츠카입니다. 이 세단모델 스포츠카라는 거죠. 다른 모든 포르쉐처럼 언제든지 트랙에서 주행할 수 있는 유명한 스포츠카라는 거죠. 또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달리기만 빠른 게 아니라 충전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 안에서 조작하고 운전할 때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포르쉐만의 고유의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들과 또 최신 차들이 요구되는 그런 연결성 등을 바로 얻어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마지막으로 언제나 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사실 포르쉐 차량들은 단순히 그냥 스포츠카가 아니라 처음에 V1이 태어났을 때, 3월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차량은 고급차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사양들을 넣을 수 있고, 내 차는 나의 이제 개성을 담고 있는 고급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성능 요소들은 악한 일렉트릭 순수 전기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차 이렇게 세 가지의 제품 전략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터스포츠도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이 이제 대부분이고, 또 하이브리드를 처음으로 만든 또 브랜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911 얼마 전에 이제 신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개를 했을 때도 또 하이브리드, 새로운 또 하이브리드를 선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이제 2019년에 저희가 출시했던 첫 번째 전기차 타이칸이 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 오늘 보시게 되는 두 번째 전기차, 그리고 2025년에 저희가 718이라는 스포츠카, 또 카이엔, 이제 많은 모델들이 다 전동화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 이 전략을 유지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모빌리티는 뭐 많이들 아실 거고, 저희는 포르쉐 여기에 플러스로 이퓨어를 또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더블 이패스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이퓨어는 이제 합성 연료입니다. 합성 연료는 목표가 가솔린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연료예요. 그래서 거의 탄소 중립에 가까운 연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는 있으나 생산량이 굉장히 아직은 적고, 그다음에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레벨까지 빨리 올리는 게 이제 또 저희의 목표고, 그렇게 되면 지금 전 세계에 가솔린 차량이 13억 대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 많은 가솔린 차량이 조금 더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고, 또 전동화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르쉐에서는 2030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80%를 전동화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많은 전기차들이 아마 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 같고, 하지만 또 시장에서 고객들이 얼마나 원하느냐, 또 관련 인프라가 얼마나 더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아직은 2030년까지 80%를